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태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우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서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이 좀 잡힐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자주 보고 있는 특정 업종 강도 지수인데 이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0.2를 넘어가게 되면 이 업종이 굉장히 많이 쏠렸다.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업종이 쏠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구간에서는 에코프로만 올라가면서 지수가 쏠리기도 하는데, 이번 장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이 쏠림이 현상이 되는 거라서, 지난번 에코프로처럼 뭐 7월과 8월에 있었던 것처럼 에코프로나 2차전지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막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0. 많이 올라가 봐야 한 0.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0.26이에요. 26.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업종 강도 지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2개월 포워딩 PBR을 우리가 보게 되면 코스피가 지금 현재 0.85 수준이에요. 0.85 수준이면은 이 0.85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챗GPT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데이터 줄 테니까 한번 알아봐 줄래? 라고 보니까 하위 95%가 0.81이고 0.85는 하위 한 10%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이제 거래일 수가 이제 한 3,300일을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22일만 0.85 이하로 거래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0.85 수준이면은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익스트림 피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익스트림 피어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주식을 팔기보다는 반대로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했던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지수가 빠지고 나서 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어떤 패턴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챗GPT한테 좀 요청을 했고,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텔레그램으로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2개월 단위로 좀 그려봐 달라고 했어요. 2개월 단위로 보니까 대략 한 지수가 하락하면서부터 한 12거래일 정도, 13거래일 정도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거래일 정도 빠졌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빠지는 폭이 한 5% 정도예요. 이건 한 3%, 3.5% 정도고,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빠지는 폭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 일수는 과거 평균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이번 주만 잘 참으면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보게 되니까 각 지수별로 이제 9월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을 때 연속으로 마이너스인 경우가 몇 번이냐 했을 때 절반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10월에는 그래도 플러스인 경우가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저희가 코스닥 지수가 한 4%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야, 코스닥 지수가 한 4% 빠지면은 3거래일과 7거래일 뒤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반등을 하더라, 4% 정도 빠지면. 이렇게 이제 통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3%도 마찬가지의 통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10월 4일날 코스닥 지수가 4%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거래일 수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MDD 과거 패턴으로 보게 되면 한 12거래일, 13거래일 빠지긴 하는데 과거보다 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일찍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스닥이 지금 이제 시장은 나스닥 패턴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크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10월 달을 보게 되면은 보통 한 5거래일에서 한 6거래일 정도 수준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나스닥이 반등하지 않겠느냐. 과거 패턴을 봤을 때, 10월 달을 패턴을 봤을 때 이게 좀 화면이 작을 수 있는데 좀 키워보면 키웠어요. 여기 보면 이제 10월 달이 그래도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1월 달은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12월 달은 이제 월말로 갈수록 좋아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일단 10월 달이 주 초에 그 월 초에 좀 빠지면서 한 5거래일, 6거래일 반등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지금 보게 되면 업종 강도 지수도 다음 주부터 좀 적극적으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거 이제 맥시멈 드로우 다운의 어떤 패턴을 보더라도 이것도 이제 한 맥시멈 드로우 다운 패턴이 보게 되면 맥시멈 드로우 다운 패턴이 한 12개월 정도, 12거래일 정도 이제 빠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바텀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패턴이 맞으려면 이 경제 캘린더 상의 이벤트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10월 6일날 금요일날 저녁에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있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나쁘게 나올수록 그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시장이 이제 좀 숨통을 트이는 상황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10월 6일이고 이걸 다음 주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패턴상으로 다음 주에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느냐. 물론 이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은 패턴대로 안 갈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패턴대로 간다면 어떤 이벤트를 모멘텀 삼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까. 예를 들어 10월 달에 주가가 한 7, 8거래일 정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하면 대략 보게 되면은 지금 10월달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물가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이제 물가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렇게 이제 11일과 12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11일 날은 10월 달에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월 달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좀 더 빠르면은 이번 주부터 여기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반등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0.85면은 충분히 낮은 상황이고 12개월 포워딩 PBR 기준으로, 게다가 과거 패턴들을 고려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뭐 업종 강도 지수나 그 다음에 12개월 포워딩 PBR이나 그리고 과거 이제 그 월 단위의 어떤 나스닥의 패턴, 그 다음에 MDD가 갱신되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걸 이 2달 단위로 이제 평균화 만들어 온 거거든요. 평균화 했을 때 2달 단위로 보니까 한 12개월 정도면은 한 바텀을 찍으니까 지금 이번 주 말 다음 주쯤이면은 어느 정도 바닥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지수가 이제 급반등을 하진 않겠지만 이게 지수가 횡보를 한다면은 그래도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면은 종목단의 어떤 모멘텀을 잡아가지고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시장이 다음 주쯤부터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서 간단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